집 청소를 해야 되겠다. 먹을 게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때문 내가 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금일봉 주니까 이것들이 금일봉을 주니까 그냥 뭐 끽소리 없이 들어와. 바닥 놓는 맛에. 걔네들을 오래 잡고 있으려면 돈 봉투를 빨리 안 줘야 돼. 나 혼자구나 생각해 지금. 나 혼자구나 생각해. 혼자 산다고. 집에 들어갈 때 외롭지. 벌써 올라갈 때부터 아유 저 혼자구나 이 생각하고 들어가. 어떤 데 겁이 나.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 문을 다 잠갔다가도 얘네들이 키 준 거면 생각 그건 다 열어놓고 자게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얘네들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족이 많은데. 그리고 혼자 이렇게 들어놓다가도 이러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예고가 없잖아. 얘네들하고 좀 누가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같이 살지는 아이가 없어. 내가 어려운가 봐. 얘네 집 가면 궁궐이야. 방이 5개인데 그냥 놓고 반짝반짝해. 그래서 내가 여기 빈 방이 하나 있네. 살고 싶더라고 좀 없으니까. 네, 그거 옷방 올 거예요. 오지 말라고. 집 청소를 해야 되겠다. 먹을 게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때문 내가 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금일봉 주니까. 금일봉. 이것들이 금일봉을 주니까 그냥 뭐 끽소리 없이 들어와. 바닥 놓는 맛에. 걔네들을 오래 잡고 있으려면 돈 봉투를 빨리 안 줘야 돼. 이거 주면 금방 일어나 가. 와서 앉으면 언제 돈이 나오나 이제 그거 보는 애들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제일 내가 웃었던 며느리가 돌아서서 쉬고 있더라고 그걸. 그때 내가 얘네들이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로 안 보이고 엄마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일 때 속상하지. 아유, 네. 제일 지금 속상한 게 외로운 거. 네. 그러신 혼자 것 밥 같아요. 먹을 때. 네. 아들이 둘인데 다 같이 살자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끼리만 살고 그 며느리 얼굴부터 보게 돼. 그냥 언젠가는 좀 같이 합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얘네들은 뭐 그런 걸 안 보이니까 네. 아유 이러다 내가 가는구나 이러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래 살고 싶어 지금도. 그러면 또 이렇게 건강하신데요. 네. 네. 근데 이러다가 또 하루아침에 잘못되는지 모르죠 뭐. 근데 뭐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뵈니까요. 굉장히 건강하신데요. 네. 아마 자녀분들도 그냥 어머님이 건강하시니까 아직 뭐 이렇게 생활을 합친다든가 이런 생각을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시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네네. 어머님은 건강하셔서 어머님은 아직도 건강하셔서 걔네들 18번이에요. 그게 모시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내시나 몰라요. 그러면 아주 며느리는 이렇게 눈을 아래 깔고 내 눈치만 할끔 보다가 돈 봉투가 언제 나오나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돈 주고 보내고 나면 또 한 달 동안에 외로워. 보통 이렇게 금일봉 줄 때 얼마 정도
이제 며느리 올 때 이제 100만 원 주고 많이 아들들이요? 나온다. 네. 걔네들은 내가 뭐 이제 건물도 하나 사주고 어머나 세상에. 근데 선생님은 이제 언제 때부터 그렇게 용돈을 금일봉 그 돈 봉투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뭐 걔네들은 아무래도 월급 타고 이러니까 힘들 때니까 고등학교 고3 때, 고2 때부터 이제 이렇게 주고 등록금 이런 거는 내가 다 내주고 아, 네. 원래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돈 가는데 마음 간다. 그렇지.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돈을 줄 때 마음이 가는 자식한테 돈이 가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이 용돈도 금일봉, 아까 이 용돈, 돈 봉투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뭐 이 연세에 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기쁨이고 행복이긴 하죠. 그러긴 하는데 왜 우리가 자식을 되게 미성년자까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이제 열심히 키우고 또 자립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그리고 돕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 돼서 거의 이제 중년에 들어간 자녀분들까지도 또 본인의 자녀를 낳은 자녀에게까지 계속 부모의 역할을 고민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아유 책임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선생님 아직까지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내가 느끼는 거야. 나이 먹어서는 자식들한테 손 내미는 것보다 내가 줄 때가 좋은 거야. 그게 대접을 더 받아. 내 걔네들 내가 돈 줄 때도 새 돈으로 꼭 넣어서 네. 앞에는 꼭 써. 아껴 써라. 10번 생각하고 써라. 그거를 꼭 넣어. 애들한테도 소녀한테도 네. 쓰는 재미다 모는 재미를 가져라. 그게 고등학교 대학교 댕기는 애들이 나올 때는 통장을 다 가져와. 네. 그 돈을 제일 그래도 꼭 많이 넣었으면 내 박수를 치고 금일봉을 더 줘. 귀찮은 부모가 되면 안 된다. 우리 부모가 대단하다. 자식들이 좋잖아. 근데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요. 마음 한편에는 아,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좀 돈 받으러 오나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아니 얘네들이 온대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얼마를 줄까 부담이 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언니 어머니 내일 모레 갈까요 그러면 그때 돈이 안 됐으니까 내가 거짓말 시켜. 일이 있어서 그날 안 되고 저기 다음 주 말일 좀 와라 이렇게. 그러세요? 그럼 돈 준비하느라고.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 선생님 어떤 거를 매번 똑같은 스케줄로 뭘 해주면요. 그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해주면 서운하대요. 근데 불규칙적으로 줄 때는 언제나 기대한대요. 이번에 안 주겠잖아 또 줘. 그러면 언제나 약간 동기와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그 스케줄을 좀 선생님 좀 부정기적으로 주신다든가 이러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 네네. 그렇지. 네. 당당히 이거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 네. 그건 좋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은 자녀분들이 선생님이 금일봉을 안 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다는 생각으로. 걔네들이 올 때 바리바리 싸들고 오거든. 네. 뭐 그냥 반찬, 뭐 곰국도 끓여오고 뭐 장어도 구우고 많이 가오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올 것 같아. 아유 가야 뭐 그냥 맨몸으로 갔다 맨몸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할 것 같아.
전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않은 게 저는 그냥 저희 집 얘기를 좀 드리자면 선생님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 집에 오면은 엄마는 청소나 뭐 음식을 해줘야 된다는 좀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엄마 절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더니 엄마는 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이거라도 안 하면 너한테 미안하지. 그래서 엄마 아니야 나는 그냥 엄마가 서울에 와서 있는 게 난 좋은 거지 엄마를 무슨 청소하고 요리하느라 부르는 게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난 집에서 밥 잘 못 먹어. 엄마 그냥 여기 와서 편하게 놀다가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렇지. 만약에 딸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반찬을 해온다. 아빠가 이걸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되었든 따뜻한 말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그냥 홀랑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표현은 어떤 식으로는 할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있어서의 이 돈봉투, 금일봉은 화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돈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지금 나이 먹으니까 의식하게 돼. 쟤네들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이제 어떤 땐 상전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안 오면 전화를 한 번씩 해요. 이번 주는 언제가 시간이 있냐? 어머니 이번 주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저희들 여행 가려고 다 끊어놓고 동남아 여행을 가는 걸 끊어놨더라고. 나중에 전화를 오니까 국제 전화로 또. 내가 이럴 때 아유 다 소용없구나. 남은 건강해야 되겠구나. 아들 같은 놈 여기 앉았는데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아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우리 자리를 좀 바꿀까요? 왜 오빠 거기 앉아?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아 다. 나는 보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틀어본 적이 없어. 네. 그냥 바닥이 미지근해지면 꺼버리고 이러는데. 옷을 여러 겹 입으시고. 아까워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오는 날은 걱정이 돼. 그 이제 그 담요 거기에도 전기를 끼워놓고 내 딴엔 튼다고 1시간 이상을 틀었는데 얘네들은 오자마자 춥대. 네. 어머니 이러고 살면 안 돼 그러고 그냥 우왕 하고 다 틀어놔. 그럴 때 나는 좀 속이 상하지. 뭐 젊은 것들이 늙은이들이고 사는데 저렇게 해놔. 그리고 에어컨은 나는 아예 안 틀어. 그 일부러 선풍기 하나 놓고 부채를 쫙 갖다 놔. 걔네들 보라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 다 하라고. 얘가 와서 코까지 웽 들어. 뭐.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나는. 아우 저걸 빨리 꺼야 되는데 빨리 꺼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는데 이러면 또 얘네들은 안 올까 봐. 야 이제 여기가 시원하다. 아니 조금만 더 떼고. 아 시원해. 조금만 더요. 나중에는 아들 목소리가 커져. 그래서 내가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하도 고생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끼는 거밖에 몰라 나는. 수영복 좀 나가 불꽃 빨리 꺼야 되니까 절로 가. 어머니 수영복에 겉에 입으실 것도 챙기셨어요? 있어 저기가 아무래도 절로 나가 빨리. 자, 불 꺼야 되니까. 안 나오는구나. 쓰신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은 내가 가만히 사니까 내가 아껴도 너무 아껴. 내가 그걸 알아. 네네. 선생님이 이제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왠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외로워지는 것 같고 나 혼자구나 생각해 지금. 집에 들어갈 때 외롭지. 벌써 올라갈 때부터 아유 저 혼자구나 이 생각하고 들어가. 며느리가 돌아서서 쉬고 있더라고 그걸. 엄마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일 때 속상하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부모가 너무 아끼고 알뜰하면요. 생각보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더니 컴컴해. 그러면 좀 약간 무서워. 그리고 어쩔 때는 샤워를 좀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또 좀 불편해. 미안해. 뭐 혹시나 요만큼이라도 우리 엄마는 너무 절약 돈 그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이제 살아온 세월이 한 3, 40년 된다면 어쩌면 이제 저렇게까지 절약을 하시나 이제 이런 마음에 엄마가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지금도 신발 하나도 10,000원짜리 이상은 안 사 내가. 내 신발은 다 10,000원 아니면 얻어가는 거야. 누가 그래, 아우 이게 좀 작아졌네. 그래. 그럼 인조 내가 225야. 그래서 갖다 놓고 쉬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보더니 버렸더라고, 쓰레기통에다. 아들 입장에서 속상하지. 그렇죠. 네. 어머니 이러고 사시지 말아요. 너 그래도 이걸 버리면 어떡해. 그걸 애워놓는 게 아니라 딱딱거려. 쟤들이 좀 신으세요. 이래.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아유 이거 얘네들을 속을 뒤집어 놨구나 그랬어. 지금은 내가 많이 나아졌죠. 네. 오늘 또 얘기 들으면서 또 반성을 많이 했어. 네. 이거 굳이 이제 제가 만약에 아들이라고 하면 왜 화를 내는지 저는 그 아드님 마음 100%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예. 화가 나죠. 왜냐면 네. 좀 고생하시면서 사는 것 같고, 그럼 그 마음은 곧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수 있죠. 엄마를 못 보살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예, 저는 그럼요, 그랬어요. 선생님.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 그러면 말이 예쁘게 안 나가더라고요. 화가 났어. 바로 화가 나더라고요. 나한테 화가 났어. 예. 그렇게 입어 추운데. 어. 깜짝이야. 이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아 좋은 거 다 놔두고 왜 이렇게? 아 용돈 주잖아. 용돈 주면 그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좀 따뜻한 옷 좀 입고. 예, 아들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는 속상하더라고. 그러고 가면. 네, 네. 아들도 엄청 속상해요. 속상하지, 맞아. 예. 네. 왜 선생님 부모가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식은 다른 사람이니까 어쩌면 이제 결국 절약을 하고 아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선생님이 그렇죠. 되신 거고 자녀분들도 그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지만 그분들 인생의 어느 한 조각조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운했던 점, 속상했던 점 또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던 점들이 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다 건드려질 때 이제 발끈하시는 면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말씀은 야 니네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라고 내가 돈을 준다 이러지만 사실 더 깊은 마음에는 내가 이걸 모으기 위해서 지냈던 수많은 그 긴 시간 동안 나름 너희들도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좀 너희한테 이렇게 많이 좀 돌려주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이네. 네. 맞아.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그걸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거라고. 네. 거라고? 네네. 그래서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금일봉을 안 주셔도요. 자녀분들을 오십니다. 그럴까? 네. 오죠. 옵니다. 네. 그럼요. 네. 저도? 네. 어디 앉아볼까 한번? 난 지금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 지하철 타고 앉으면 옆에서 야, 저거 전원주 아니냐? 전원주 아니냐? 그러면 딴 여자가 아이 전원주가 설마 이 전철 타겠냐? 빙빙 돌아서도 그거 타고 가라. 아니 그럼 옷은 어떻게 하세요? 옷은 타렌트실에 또 써붙여. 뭐라고요? 작은 옷은 전원주에게. 무슨 캠페인처럼. 예. 용료 옷을 내가 많이 뺏어 입지. 야단을 맞으면서 뺏어 입어. 좀 쓰고 살아. 언니 발발 떤다. 죽을 때 가져가라고. 난 빨래도 세탁기에다 급할 때 많이 할 때만 넣고 손으로 다 빨아. 손빨래로. 그러면 헹군물이 이만큼이잖아. 그렇죠. 그거 퍼서 이제 다 이거 다 닦고 쓰고 너무 안 쓰니까 예. 수도 사업. 수도사 없이 나오더라고. 고장 난 줄 알고. 계량기가. 계량기가 고장 난 줄 알고 타오더니 고장은 안 났네요. 그래서
아니 나야. 나야. 그러면 다 알아. 아우 애기신데더니 진짜 많네요. 그래도 쓸 만큼은 쓰셔야죠. 그게 뭡니까? 전기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최저 2천 얼마, 1천 얼마 줬나 봐. 전기도 딱 한두 먹혀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지금 통장을 이렇게 뒤질 때 쫙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 그게 쫙 줄어들어가지고 잔고가 얼마 없을 때는 속상하잖아.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그 말이 생각이 좀 나요. 그러니까 행복은 건강에서 나오고 건강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이 딱 지금 선생님 말씀을 쫙 들어보면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건강해지고 거기에서 오는 또 행복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불행을 막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있고 제가 돈이 없이 지냈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워낙 방송에 나가면 돈이 뭐 월급 받는 것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방송 나가고 좀 빨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좀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늦게 들어오는 거 많아. 그러면은 막 이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저희 때는 이제 지금은 잘하는데 콜뱅킹 한참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야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나면은 이제 제작사에 전화해요. 혹시 그거 방송 나갔는데 언제 들어올까? 그러면 오늘 나래 씨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 그래서 이날은 친구들하고 좀 밥을 먹어야 했다. 근데 안 들어와. 계속 안 들어오면 이제 밥을 먹는데도 어떡하지 나 돈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해서 화장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통장 잔고를 봐. 그러면 말해줘. 박나래 고객님의 자녀 금액은 들어왔다. 325원. 어떻게 나 이제 325원밖에 없는 거야. 이게 10,000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 막 진짜 어떡하지? 그러면 친구한테 잠깐만 더 좀 얘기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30분을 더 채우는 거야. 그럼 또 가서 얼마 있는지 보고 그러면 그때 1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살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밥 먹으러 갈 때 가격 생각 안 하고 내니까 이게 약간 기쁨이구나. 내가 불행하지 않구나. 그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선생님. 그렇구나. 예. 네. 아이고 우리 나래 씨 무명일 때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돈이 없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좀 그러네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좀 알아보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죽을 때까지 살면서 잘 안 바뀌는 가치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 종교라는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종교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뀐대요.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잘 안 바뀐대요. 그래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하고. 네. 아니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어떤 사람은 언제나 아니 진짜야. 그쵸,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우리 모임에 가면 아유 얘 또 안 오는구나. 평생 아니, 진짜 평생 그렇더라고. 그렇게 살아요. 네. 안 세 바뀌어. 번째는요 돈에 대한 개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아끼다 똥돼. 일단 똥돼지. 지금 필요한 때 써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무조건 모아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종교, 시간, 돈에 대한 그 개념은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잘 안 바뀐대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데 우리 이제 전원주 선생님은 돈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기준, 가치관, 개념은 분명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주 선생님한테서 돈이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선생님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금일봉도 좀 주고 돈봉투를 줘야 우리 할머니 멋져. 며느리 올 때 이제 100만 원 주고 귀찮은 부모가 되면 안 된다. 우리 부모가 대단하다. 난 가서 은행에 가서 이거 뽑은 건 역사가 없어. VIP니까. 그럼 선생님께는 돈이란
인간 전원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정을 받는, 나라는 사람, 어떤 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제작진에게 미리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동양의 명문 사학여대 숙대 국문학과를 나오셔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매우 가방끈이 긴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으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있어서 인정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저는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네, 왜 인정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 전원주 선생님한테는. 아우 정말 네. 그 전원주 보면 놀랜다고 그래. 전원주가 대학교 나왔다면 깜짝 놀래고 전원주가 부잣집 딸이라면 깜짝 놀래고 남편이 미남이라면 깜짝 놀랐어. 아, 세 분 깜짝 놀라네. 네.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남자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 돈으로 다 꼬셨으니까 했는데 대학교 나왔다는 게 힘들었거든. 우리 전교에서 맞아요. 2명밖에 못 그럼요. 갔어. 네. 그땐 대학교 안 보냈어. 그러면 대학 여자들. 공부라 그럼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인물도 빠지고 너무 짧고 이러니까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선생을 만들면 신부감 인기 1위가 교사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억지로 그냥 시켜주셨는데 아,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그래갖고 정말 선생이 신부감 1위니까 학교 선생까지 만들었는데 중학교 국어 교사로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짧더라고. 중학생 키하고 나하고 똑같고 웬만한 아이들은 나보다 나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제 그때 그 확도 호국단이라고 그런 조회를 쓴 적이 있었어. 그 학생들이 그때 교복이 있었어요.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스커트. 숙대 교복이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스커트였어. 네. 그 학생하고 나하고 똑같이 입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경에 텄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붙이니까 웃었나 봐. 다 웃더라고. 그게 나도 따라 웃었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훈육전 선생님이 귀샤대미를 다 때리는데 나같이 때리더라고. 키가 조그마니까 학생으로 보고. 어머. 나같이 때리더라고. 키가 조그마니까 학생으로 보고. 어머. 그래서 내가 팍 고꾸라졌어. 어머나 어머. 고꾸라져서 코피가 나오더라고. 어머나. 너무 조그마니까 훈육전 선생님이 나도 학생으로 보고 때려.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나를 운명을 바꾸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학교를 내가 그만뒀지. 어머. 병원에 일주일 있었어. 이거 어머, 다 세상에. 다쳐가지고 여기 목석권. 그때 내가 선생 오고 나고 이게 안 맞는구나. 너무 짧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지. 아, 어머,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네. 너무 지금 충격적인 일이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네. 어머, 너무 놀랐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마음을 바꾸신 거군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됐잖아. 아, 물론이죠. 선생님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럼 운명이야. 나의 운명이었어. 그러면 교사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3년.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교사. 그럼 그냥 다녔지. 너무 짧아가지고. 와. 그 일이 없었으면 계속 교사 생활을. 근데 지금 하셨고.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아까 뭐 교사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혹시 배우 생활하시면서도 또 뭐 이렇게 아유, 가슴에 한이 맺힌 한 일이 게 속상하게 많았지. 어떤 일들이 좀. 작고 못생기니까 안 시키지. 사람 대접을 연기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못 받아. 분장실에 쫙 이제 탤런트실에들 앉았잖아. 그렇죠.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내가 쏠 텐데도 안 가자. 저희끼리 벌써 눈치 싹싹하고 전 식순이고 밑바닥에 봤나 이러고 있으니까 역할이. 날 딱 빼놓고 쟤들이 탁탁 하고 그랬어. 난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혼자 먹었어. 어머. 난 공대를 못 들어봤어. 반말이야 나한테. 자, 영기 씨 일로 앉으세요. 강부자 씨 일로 앉으세요. 그러고 넌 저기 서 있어. 서 있어. 어머. 난 서 있으래. 어느 며칠 전은 얼마나 잔인한지
저 경상도 함양으로 오래 나를. 예. 그때 차가 있을 때가 뭐 있어. 그렇죠. 그냥 기차 타고 열차 타고 또 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갔더니 애 걸머지고 이렇게 한번 걷는 거 하나야. 그 50km 거기까지 오래. 사람 대접 안 하는 거야. 이건 아직 길바닥에 여자로 보는 거야. 그 내가 개를 얻고 이렇게 산 한번 걷는데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 클로즈업도 못 잡게 했다면서요, 선생님? 어? 없어 나는 얼굴에. 얼굴을 클로즈업을 안 잡아줬었어요. 그럼 안 나보고 요만한 거 개미가 지나가는 거 하나씩 나와 나는. 그 30년이 돼도 모르더라고 나를. 지나가면. 야 저 여자 어디서 보던 여자 같다. 저 여자 어디서 봤냐? 몰라. 그 내가 많이 울었는데 제작부에 가서 내가 많이 울었어. 엎드렸어. 나 대학교도 나오고 선생도 했는데 앞치마 두르는 거 좀 그만 시키면 안 돼요. 울었어. 근데 그때 그 대추나무 연출자가 그걸 굉장히 가슴 깊게 들었나 봐. 저 여자한테 뭘 하나 시켜줘야겠다 했나 봐. 하루는 대본을 전원주 씨 기뻐해요 그러고 들어와. 그 대본을 딱 보니까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종식이 엄마가 합격이 됐대요. 합격. 지금 그대에게 교사가 났다니까요. 교사가. 돼지를 2마리씩이나 잡는다고 하던데요. 그게 날 살린 드라마지. 6년을 했거든. 그래도 그냥 거기서는 그래도 난 이름이 안 나갔어. 밤낮 기타 등등에 나가. 기타 등등. 밤낮 기타 등등에 되니 그때는 내 이름이 처음 나갔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붓고 피나고 영진까지 결려. 그럼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기 전까지가 한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20몇 년. 그러셨네요. 20몇 년. 근데 뭐 그 예전에 힘들었던 거, 무시당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그렇게 그래도 지나간 얘기처럼 즐겁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 네. 죽을 생각도 했어. 아, 그러셨군요. 그때 양잿물이 있었어. 네네네. 저걸 마실까도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딱 떠올라. 참아라, 기다려라. 이게 들리는 것 같았고. 우리가 개성 사람인데 개성 상인들 유명한 거 알잖아. 네네. 지독한 거 알잖아. 네네. 그만큼 열심히 삶의 의지가 강한 게 개성 사람이야. 그걸 어머니가 가지셨고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셨어. 우리 어머니 여자가 아니야. 남자 같아.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철학을 내가 닮았고 어머니는 나한테 좋은 교육을 주셨고 또 이랬기 때문에 오늘의 전원주가 있지 않나. 네. 그 선생님의 인생도 그냥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리 순탄치 않았죠. 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명문대를 나오셔서 실력을 갖춘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키가 작으셔서 실력을 못 펼쳐, 능력을 못 펼쳐. 그 다음에 미녀가 정윤희 선생님처럼 막 이런 미녀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발붙일 곳이 없고 이 연기 실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키 때문에, 하나는 얼굴 때문에. 그러니까 그 꽤 오랜 기간의 무명, 그다음에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인정을 받는 거에 갈증이 많이- 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야. 그 서름은 말도 네네. 못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하거든 우리가. 네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선생까지 했는데 이 바닥에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밑바닥을 기나. 진짜 밑바닥에 사람 대접 안 해. 글쎄 내가 그 얘기했잖아. 시자를 못 들어봤어. 야 전원주, 야 이리 와. 너 이리 와. 걔네 김철수 일로 앉으십시오. 걔네 이러시고 나는 서 있어 난. 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유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무시했나 몰라. 네. 울고 불고 야단했는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니까 야 그럼 뭐 어떻게 참으셨지? 와. 참고 기다리고 하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나무라고 비유를 한다면 사람의 뿌리 같은 게 자아강도라고 해요, 선생님. 아, 여러 가지 자, 네, 강도구나. 강도. 그게 강하면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도 물론 힘들지만 그걸 그래도 건강하게 잘 겪어 나가고 위기가 있어도 잘 버텨내고 네, 그게 자아 강도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MMPI 그 선생님 문학 많은 거 하셨잖아요. 그거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자아 강도 그리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아 나라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는 해내야 돼. 선생님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 어려움을 유연하게 잘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네.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 굉장히 포부 수준이 높고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선생님한테는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응하세요. 이거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전원주라는 한 인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생님으로서 인생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 삶도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물려주려고 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들이 교육받고 뭔가 앞날을 해나가는데 뒷바라지를 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게 동시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추려왔는데요. 선생님 뭐라고 쓰셨냐면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여자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응하는 거죠.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그랬더니 참고 사는 인물이다. 네. 또 인물은 또 한자를 써주셨어요. 네. 네. 그런 면을 동시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을 챙기고 모아서 물려주고 네 그런 면이 진짜 많으실 것 힘드셨겠다. 같아요. 그거, 네. 예. 진짜 힘드셨겠어요. 예. 나 혼자구나 생각해 지금. 엄마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일 때 속상하지. 저희들 여행 가려고 다 끊어놓고 동남아 여행을 가는 걸 끊어놨더라고. 내 신발은 나 10,000원 아니면 얻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걸 보더니 버렸더라고 쓰레기통에다. 어머니 이러고 사시지 말아요. 선생님이 금일봉을 안 주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선생님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금보다 값진 지금을 모아라. 네, 지금. 네. 네, 그게 이제 자녀분이나 이제 손주분들을 만나시면 미래를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껴야 나중에 돈을 모은다, 부자 된다 이런 말씀 이제까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땠어? 오늘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뭐 어때? 오늘 뭐 좋은 일 없었어? 식사를 같이 하시고 지금이 아니라 오늘로. 그렇죠. 지금 이 순간.